정상적인 사람이 매수하는 경우에는 보증금을 반환받을 가능성이 높지만 노숙자, 신용불량자가 명의만 빌려주면서 매수인이 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전부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중 변호사입니다. 저희 로펌이 부동산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의뢰인분들이 많이 하시는 질문이 전세, 월세 계약할 때 그 특약사항 어떻게 써야 합니까?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전세, 월세 계약 체결 시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특약사항 8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소유자뿐만 아니라 임차인들도 꼭 알아야 하는 내용이니까 꼭 끝까지 한번 시청을 해보세요.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생긴다는 사실은 대부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만약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이 계셨다면 전월세 계약 시 전입신고, 확정일자 꼭 받아두셔야 하는 것을 지금 바로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한다고 해서 대항력이 그날 바로 생기는 것이 아니고요.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모두 마친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한다는 사실도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한 그 당일에는 임차인에게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임대인이 계약 당일에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근저당권이나 전세권을 설정하면 임차인의 대항력보다 근저당권, 전세권이 우선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월세 계약을 체결을 하실 때 임대인이 대항력이 발생하기 전에 공백기 동안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지 못하도록 계약서에 특약사항을 추가해야 합니다. 임대인은 계약 시 등기부 등본상의 권리관계를 잔금일의 이길 또는 전세보증보험 가입 완료일까지 유지하기로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지급받은 임대보증금 전액을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는 임대인이 부담한다. 이렇게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특약도 기재를 해야 하는데요.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야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분들은 반드시 이 특약을 넣으셔야 합니다. 이 특약을 넣지 않은 상태에서 전세 계약 체결을 하고 이후에 전세자금 대출이 나오지 않게 되면 내 그 소중한 계약금을 임대인에게 몰시당할 수도 있습니다. 특약은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본 계약은 임차인의 전세자금 대출 실행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자금 대출에 동의하며 적극 협조한다. 임차인의 전세자금 대출이 불가할 시 쌍방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지급한 금원을 즉시 반환한다. 라고 기재해 주시면 돼요. 전세 계약을 체결을 하실 때 전세 보증 가입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보증보험 가입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임대인에게 아무런 말도 없이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전세 보증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임대인에게 통지가 가는데요. 임차인이 전세 보증보험 가입한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던 임대인들이 갑자기 이 통지를 받으면 기분이 나빠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 줄 알고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축 빌라이거나 해당 부동산의 경매 신청, 압류, 가압류 등이 설정되어 있거나 아니면 설정되게 되거나 임대인이 신용관리 대상자가 되거나 전세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등에는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 보증 가입을 위한 절차에 적극 협조하며 임대인의 문제 또는 임차 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보증보험 가입이 미승인 시 본 임대차 계약은 무효로 한다. 이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이 지급한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지급급 전액을 즉시 반환한다. 라고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최근 전세 사기 사건이 많이 발생하면서 전세 계약 체결하기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확인은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임대인이 상습 세금 체납자이거나 빚이 엄청 많은데 못 갚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 목적물에 경매가 들어가면 세금 법정 기준일 이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어도 후순위가 될 수 있고 내 소중한 보증금을 못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방지하기 위해서 임차인은 임대인의 체납 사실을 미리 확인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는 임대차 계약 체결 이후 세무서나 구청에 방문하시면 임대인의 국세, 지방세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는 있는데요. 아니, 계약 체결한 뒤에 확인해봤자 뭐합니까? 임대인이 사기꾼이라면 피해를 입을 수도 있잖아요. 공인중개사에게 확인해야 한다라고 의무를 부과하고는 있는데 임대인이 자료를 제공 안 할 수도 있고 위조할 수도 있고 공인중개사 없이 계약 체결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따라서 미리 특약사항에 기재해 두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임대인은 국세나 지방세, 근저당권의 이자, 체납 내용을 임차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만일 임대인의 세금 체납이 확인되는 경우 잔금일 이전까지 체납액 전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라고 계약을 유지하는 사항에서는 적어주실 수가 있고요. 만약 계약 파기를 원하시면 만일 임대인의 세금 체납이 확인되는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지급한 금원을 즉시 반환한다. 라고 기재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전세, 월세 계약 중에 임대인은 굳이 임차인에게 말을 하지 않더라도 해당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팔 수가 있어요. 임차인에게 반드시 매매 사실을 알려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임대인이 전세, 월세 계약 동안 해당 부동산을 파는 경우에 임대인의 지위가 새 매수인에게 승계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집주인이 중간에 바뀌면 새 집주인이 임대인이 되면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 줘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전세 사기 사건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이 자력이 없는 신용불량자나 노숙자가 명의만 빌려주면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에 임차인이 보증금을 전액 반환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전액 반환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 매수하는 경우에는 보증금을 반환받을 가능성이 높지만 노숙자, 신용불량자가 명의만 빌려주면서 매수인이 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전부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임차인들이 새 매수인이 자력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집주인이 바뀌었다라고 하더라도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만약 새 집주인이 노숙자, 신용불량자인 것처럼 보이거나 이런 것처럼 의심이 돼서 보증금을 바로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면 즉시 기존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통보를 하고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다음과 같은 특약사항을 기재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은 임차 목적물의 매매 등으로 임대인의 지위가 제3자에게 승계되는 경우 사전에 임차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이렇게 특약을 기재해 주시면 임대인이 변경되는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기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 청구할지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요즘 반려동물과 관련한 이슈가 많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이 말도 없이 대형견을 키우거나 반려동물 여러 마리를 키우는 경우에 엄청 스트레스 받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도배하고 나가겠다. 임차인이 큰 소리 칠 수도 있지만 나갈 때 도배를 안 해줄 수도 있고 냄새가 배이게 될 수도 있어요. 임차인이 반려동물을 키우면 안 된다는 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반려동물을 키울 때 벽지, 장판, 몰딩 등이 손상될 가능성이 있고 이웃들이 소음 때문에 항의하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임대인 입장에서는 특약을 작성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반려동물은 기르지 않기로 한다. 임차인이 이를 위반하는 경우 위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라는 특약을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을 함부로 사용하는 경우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임차인이 벽에 못을 잔뜩 치고 액자를 수십 개 걸어 놓는다거나 스티커 같은 것을 벽에 막 붙이면서 벽지를 훼손하거나 가구 등의 변색이나 냄새가 배이게 한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임대인 입장에서는 새로 임차인을 받기 어려워질 수도 있고 부동산 가치가 하락되는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벽에 못질, 스티커 부착으로 인한 도배 훼손 등 임차인의 부주의한 사용으로 인한 손해 발생 시 임차인이 모두 배상하기로 한다 라고 기재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전월세 계약이 종료될 때 새로운 임차인을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려면 집이든 상가든 보여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존 임차인이 안 보여주면 새로 임대차 계약 체결하기가 매우 곤란해질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 내부 구조도 안 보고 계약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따라서 다음과 같이 특약사항을 기재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만료 또는 종료되는 경우 임차인은 퇴거 2개월 전부터 새 임차인을 구하기 위해 집을 보여달라는 임대인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 강제로 임차인에게 문을 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특약이 있으면 임차인의 협조를 훨씬 받기 쉬워집니다. 이렇게 이번 시간 전월세 계약 시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특약사항 8가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잘 작성된 특약사항은 법률 분쟁 자체를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사항이니까 여러 번 숙지하셔서 꼭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들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필수 법률 정보 꾸준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